안녕하세요. 오늘 21년 7급 공채 자료 해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19년 전국 안전체험관과 생활안전에 관한 자료이다. 표 이외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단 이 보고서를 쓰는데 이 표는 이미 사용되었다는 거고, 이거 말고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추가로 사용한 거를 고르라는 문제죠. 보고서부터 읽어보면 2019년 생활안전통계에 따르면 전국 473개소의 안전체험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안전체험관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이 32개, 중형이 7개, 소형이 434개소였다. 이 중 대형 안전체험관은 서울이 가장 많고 경북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 위에서 제시된 표에 전국 안전체험관 규모별 현황이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대형 안전체험관의 지역별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기에서 사용됐는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 관한 표도 안전사고 사망자 수의 증감에 관련한 자료도 있는지 유의해서 보기를 보면 되겠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봐주면 되겠고, 특히 2018년에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다. 2019년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분야 서울 경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도 보기에 나와 있겠네요. 보기를 보면 연도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위에서 여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그냥 보기에 이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위에 보고서에서 제시된 증감이나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2015년 이후에 매년 줄어들고 있네요. 2018년에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다. 11.2%가 감소됐는지 봐야 되는데 대충 10%가 390이고 1%가 39니까 대략 430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11.2%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충 비슷하게 줄어든 걸 확인했으니 그러면은 기억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봐주면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4년 연속 1등급, 5등급 지역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1등급 지역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분야 서울 경기, 교통사고 분야 서울 경기 일치합니다. 화재 분야 광주, 화재 분야는 여기 비어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디귿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있는데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2018년에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에 증가하였다. 일치하네요. 디귿도 맞고. 리을 지역별 안전체험관 수, 이거는 아까 첫 문단에 대형 안전체험관은 서울이 가장 많고 경북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이거랑 관련지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안전체험관 수기 때문에 대형 안전체험관 수가 서울이 가장 많은지 경북 충남이 그 뒤를 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보고 이 보고서에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선지랑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확인을 해보면 기억, 평화유지활동 중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임무단은 소말리아 임무단이다. 이 활동 기간이 시작한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에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한 게 아니면 소말리아 임무단보다 더 길게 활동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전에부터 활동 시작한 임무단들은 되게 빨리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기억보다 더 오랜 기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코모로 선거감시 지원 임무단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 코모로 선거감시 지원 임무단을 보면 이거죠. 네, 3개월 동안 활동했네요. 다른 임무단들을 하나하나 다 봐주면 3개월보다 짧게 활동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아프리카 연합이 현재까지 파견한 임무단의 총 규모가 25,000명 이상이다. 이 파견 규모,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다 더해줬을 때 25,000명이 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 6,000명, 여기도 6,000명, 여기 더해서 6,000명, 그럼 6, 4, 24, 24,000명에 1,450명만 더해도 25,000명이 넘네요. 그럼 디귿도 맞고, 리을 수단과 코모로에서는 각각 2개의 임무단이 활동하였다. 수단과 코모로 각각 2개씩 했네요. 리을도 맞고, 그러면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한번 봐주면 2007년 10월 기준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 중이었던 임무단은 5개였다. 활동 기간에서 봐주면 되겠죠? 이거 2007년 10월 기준 활동하고 있고, 총 4개의 임무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은 5번 봐주게 되면, 미음 봐주게 되면 5개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기의 설명이 이 표랑 맞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GDP 대비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비율주의,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만 봐주고 보기 들어가면 2020년 국가채무는 2014년에 1.5배 이상이다. 2014년에 국가채무부터 봐주면 1300조 중에 30%가 채무니까 400조 정도? 이런 거는 그냥 1300조에서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0%가 130조니까 곱하기 3에서 390, 근데 그것보다 좀 크니까 390에서 400 사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되고, 2020년 국가채무가 그럼 이거보다 1.5배 이상이어야 되니까 600조 이상을 대충 기준으로 잡고 계산해주면 1740억 중에 36%니까 36 곱하기 1740조 중에 1%인 17 곱해줘서 대충 610조 정도. 그러면은 1.5배가 넘네요. 아까 기준으로 잡았던 600조를 넘으니까 1.5배가 넘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니은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여기서 금융성 채무가 표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합이 국가 채무니까 이게 국가 채무고 이게 적자성 채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금융성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성 채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지 확인을 해주려면 이게 증가하는 폭이, 즉 적자성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폭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게 되면 금융성 채무도 같이 늘어나야지 이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를 빼주면은 금융성 채무가 나오는 건 맞지만 좀 더 쉽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그냥 증가하는 폭이 이 국가채무가 증가폭이 적자성 채무 증가폭보다 크게 되면 금융성 채무 금채 증가폭도 금융성 채무가 증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비교를 해주면 여기는 0.3이 증가했고 여긴 0.6이 증가했고 그럼 이게 더 국가 채무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도 증가했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 0.4 여기는 0.5 여기도 국가 채무가 더 많이 증가했죠. 여기는 1.6 여기는 1.8 여기도 국가 채무가 많이 증가했고 1.4 1.5 여기도 그렇고 1.7 1.6 여기도 그렇고 0.7 0.3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 적자성 채무 증가보다 국가 채무 증가가 더 적다는 건 금융성 채무는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니은은 틀렸다. 디귿 적자성 채무는 2019년부터 300조 이상이다 를 보면 2019년에 적자성 채무는 여기 비율이 이게 적자성 채무잖아요. 그냥 여기 GDP에서 20%를 계산해주면 된다. 1658조에서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는데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300조는 넘거든요. 왜냐면 이거 1658조의 10%가 165고 그게 곱하기 1을 하면은 20%인데 그게 330조가 넘어가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계산을 하기보다 1%나 10%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계산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330조가 넘고 2020년은 GDP도 증가했고 비율도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330조보다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고 근데 여기서 2018년이 300조가 안 넘는지도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계산을 정확히 안 해도 300조가 안 넘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1%가 대략 15조인데 곱하기 18을 해주게 되면은 270조 정도인데 여기서 뭐 60조나 0.3% 빼먹었다고 해서 3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을 봐주면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금융성 채무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값이죠. 국가 채무의 50% 이상인지 보려면 29.7에서 14.6을 뺐을 때 이 14.6보다 큰지 작은지 크면은 50%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둘이 빼줬을 때 15.1 여기는 둘이 빼줬을 때 15.4 여기 둘이 빼줬을 때 15.5 여기 둘이 빼줬을 때 15 15.7 14.7이네요 14.7 15.7 맞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50%가 안 넘죠. 금융성 채무가 저 연도에.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그래서 답이 2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이어서 문제 4번 보면
최근 이사한 100가구의 주택규모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 표가 이사 전후 주택규모 조사 결과인데 이렇게 빈칸이 뻥뻥 뚫려 있으면 약간 채우고 싶죠? 근데 이런 거는 한번 채워봤을 때 이거는 너무 쉽게 채워져요. 왜냐면 여기 5 채워주면 여기가 30이 되고 여기는 50이 이미 나와 있고 여기 20, 0, 40, 30 이런 식으로 쉽게 채워지면은 저는 그냥 뭐 한 5초, 10초면 채울 거 그냥 채운 다음에 풀고 잘 안 채워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채우지 않고 풀어도 풀리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채워지는 경우에만 채웁니다. 저는 기억을 보면 이사 전 소형에서 이사 후 중형으로 여기 값이죠. 여기 값 달라진 가구는 없다. 맞네요. 기억 맞고. 니은 이사 전후 주택규모가 달라진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하이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사 전후 주택규모가 같은 가구가 이렇게 3개라서 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이게 60%니까 달라진 가구 수는 40%죠. 그럼 50% 이하가 맞네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이 나왔으니까 리을은 뭐 이제 볼 필요도 없어진 거죠. 왜냐면 선지에서 기억 니은 디귿만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을 봐주면 주택규모가 대형인 가구 수는 이사 전이 이사 후보다 적다. 주택규모가 대형인 가구 수 이사 전 대형 여기 30개 이사 전 대형이면 여기 30가구 이사 후 대형 30가구 해서 똑같네. 그러면은 이사 후보다 적다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리을도 봐주면 이사 후 주택규모가 커진 가구 수 그러면은 이거는 소형에서 중형 대형과 중형에서 대형 이렇게 이게 이제 이사 후 주택규모가 커진 가구 수고 작아진 가구 수는 반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봐주면 표에서 봐주게 되면 소형에서 중형 대형 5가구 더하기 중형에서 대형 10가구 15가구 주택규모가 커진 가구는 15가구고 이사 후 주택규모가 작아진 가구 대형에서 소형 중형 그러면은 15가구 더하기 중형에서 소형 10가구 그래서 25가구니까 커진 가구가 더 적네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죠. 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면 이 내용이 1.0이면은 100% 다 간다는 거고 이 제조공 정도를 보면은 이 문제에서 혼합에 처음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쭉 거쳐서 폐기 처리에 도달하는 재료의 총량을 몇 킬로인가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계산이죠. 1000kg가 투입되면 100% 성형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조립으로 0.9니까 900kg이 가고 여기서 100kg이 가고 여기서 재작업 과정에서 50kg이 폐기 처리로 도달하고 여기서 다시 50kg이 조립으로 올라가고 검사로 950kg이 도달하고 여기서 20%가 여기 20%면 190kg이죠. 이렇게 240kg이 폐기 처리에 도달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6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수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고 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것은 연강 수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인 국가는 일본과 뉴질랜드이다. 연 강수량의 평균이
800인데 여기 2배 이상이면은 1600 이상이겠죠. 그게 B랑 G네요 지금. 그러면은 B랑 G 중에 일본, 뉴질랜드가 있고, 세계 평균 연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은 국가 중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연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은 국가가 B랑 G는 제외해주면 되고, A, D, 영국도 알고 있으니까 제외해주고 H, 이 세 개 중에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이 가장 적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면은 A가 가장 적네. A가 대한민국 써주고,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보면은 연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의 5배 이상인 국가를 연강수량이 많은 국가부터 나열하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이다. 연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이 16,000이니까 5배 이상이면은 8만이 넘어야겠네요. 8만 넘는 국가가 이렇게 3개네. 그러면은 여기서 연강 수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G가 뉴질랜드,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이 호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저절로 B랑 G 중에 일본, 뉴질랜드였으니까 B가 일본으로 확정이 되네요. 그리고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이 영국보다 적은 국가 중 연수자원 총량이 영국이 2,400인데 영국보다 적은 국가 중, 영국보다 적은 국가 중에 저희가 모르는 국가가 이제 이렇게 3개인데 적은 국가가 이렇게 2개네요. 그 중에 연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의 25% 이상, 세계 평균이 14,000이니까 16,000이니까 25%면 4,000 정도, 4,000 이상인 국가가 중국이래요. 그러면은 C가 중국 나오게 되고,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이 6번째로 많은 국가는 프랑스이다.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이 6번째. 그러면은 1등, 2등, 3, 4, 5, 그 다음에 6번째면 여기네. 그러면 여기가 프랑스. 우리가 알 수 없는 국가가 D네. 그러면은 3번이 답입니다. 이어서 7번 보면 중간고사 3개 과목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뭐 학생들의 성적이 나와 있는데 국어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80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80점 위로 올려주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는 점수는 여기서 10점, 5점, 15점, 그러면 30점이 지금 평균 80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20점 밑으로 내려가고 5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플러스 30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총 400점에서 평균이 5명이서 80점이려면은 총점이 400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굳이 다 더하지 않아도 405가 총점이기 때문에 평균 80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건 바로 동그라미 쳐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니은, 세계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는 10점 이하이다. 가장 높은 학생은 이럴 때 그냥 다 평균 내볼 필요 없이 이 친구가 가장 높아 보이네요. 이 친구 평균은 91.677 이렇게 가는데, 왜냐면 275점이니까 총점이, 이런 게 이제 암산으로 되면 좋고, 아니면은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총점이 275점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학생과 30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도 되죠. 가장 낮은 학생이 이 학생이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합은 240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총점이 30점 이상, 35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10 이상 차이가 나게 돼서 니은 틀렸다. 그리고 디귿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각각 0.4, 0.2, 0.4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이 가장 큰 학생은 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딴 학생들은 다 국어, 수학 점수가 가중치가 높은 국어, 수학 점수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얘네는 다 빼고 정이랑 무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가중치 곱해주면 그러니까 이럴 때 다 0.4 이렇게 곱하면은 복잡하니까 이거 국어 수학만 2배씩 해주면 그렇게 해도 0.4 가중치 0.2 0.4 이렇게 가중치 준 거랑 결과값이 똑같죠. 그래서 다 더해주게 되면 정은 455, 무는 450이 나오게 돼서 정이 더 큽니다. 되게 맞고 리을을 봐주게 되면 갑, 무의 성별 수학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남학생은 지금 갑이랑 무가 있고 여학생은 을이랑 정이 있네요. 그러면은 병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평균 일단 남은 학생들끼리 평균을 구해주게 되면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총점이 175점이니까 87.25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87.5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85네요. 근데 병의 수학 점수가 85점이라서 이 학생이 여학생이면 똑같이 85고 평균이 남학생이면 조금 떨어지지만 85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수학 평균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맞죠. 병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관없이 남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 인공지능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 전망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증가했고 여기는 모르죠. 여기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2023년의 비중이 관건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증가폭에 비해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비중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 맞다고 하고 넘어가고 니은 2027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 이곳은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 2021년에 2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2027년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대략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31% 그러면은 이걸 3배를 했을 때 3배를 해주게 되면 93%가 36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100%는 36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이 2021년에 2500억 달러보다 1000억 이상 증가했다. 그럼 니은도 맞죠. 그 디귿 디귿을 보시면 2022년 대비 2025년의 시장 규모 증가율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다. 2022년에서
2025년에 얼만큼 증가했는지 증가율을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다. 그거를 봐주면 되는데,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2025년에 시장 규모가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657이 20%니까 650을 5배 했을 때 3,300억 3,300억 정도겠죠? 그러면 2,300억에서 3,300억은 대략 40% 조금 넘게 증가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5배 이상이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9번 볼게요. 9번은 화물의 지역 내 지역간 이동 현황이 나와 있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랑 일치하는 거 봐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도착 화물이고 여기가 출발 화물이죠. 근데 기억이 도착 화물보다 여기가 많은 지역이 3개래요. 지역별로 봐주게 되면 일단 A 977이 390보다 많으니까 A, B도 944가 797보다 높죠. C는 아니고 D는 맞네요. D 맞고, E 아니고, F 아니고, G 아니고, H 아니고, 그래서 3개이다 맞고, 니은을 보면은 지역 내 이동화물이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쭈르르르르르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주게 되면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알 수 있죠. 지역 내 이동 화물이 가장 적은 지역 C네요. C는 도착 화물도 가장 적다. 이건 틀렸죠. 바로 옆에 있는 D의 도착 화물이 더 적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디귿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할 때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합이 가장 작은 지역.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합이 가장 적은 지역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후보를 뽑아볼게요. 왜냐면 다 더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적어 보이는 C, D 정도 빼고는 사실 다 값이 많이 크기 때문에 C랑 D만 비교해주면 될 텐데, 그리고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지역 내 이동 화물이 이 화물의 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합이 가장 작은 지역을 바꿀 정도의 양이 안 되기 때문에 C랑 D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는 더했을 때 366, 381에서 30을 빼준 값이고, 그리고 D는 472, 355에서 37을 빼준 값인데 이렇게 했을 때 C가 확연히 적죠. D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C가 이제 그 작은 이 지역이네요. C의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차이가 가장 적은지, C 같은 경우에는 366이랑 381
차이니까 15 차이인데 다른 지역을 눈대중으로 한번 봐줬을 때 15보다 적게 차이 나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 G인데 출발 화물 G의 출발 화물 1294 중에 지역 내 이동 화물 359의 비중도 가장 크다. 그렇게 봤을 때 대충 359면은 30% 가량이 되죠. 25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지역 내 이동 화물이 출발 중에 지역 내 이동 화물이 25%가 넘는 거를 한번 눈대중으로 골라주면, 눈대중으로 고르려고 해도 그 정도 비중이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맞다. 그래서 답은 5번. 마지막으로 10번 보겠습니다. 표에 자가격리자 및 모니터링 요원 현황이 나와 있고, 이 대화를 봐서 이 ABCD가 지역이고, 이 지역을 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대응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을을 보게 되면 세종만 자가격리자가 감소하고 나머지 3개의 지역은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신규 인원보다 해제가 많으면 자가격리자가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B밖에 없어요. 그래서 B가 세종으로 결정이 되고, 사회사회 기준으로 대전, 세종, 충북은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의 비율이 1.8 이상입니다. 이 모니터링 요원에 비해 자가격리자가 1.8배 이상이 되는 지역이 대전, 세종, 충북이죠. 그럼 1.8배가 안 되는 지역이 이제 충남이 되게 되는 건데, 세종을 봤을 때 세종은 710 이렇게 이거를 더한 값이니까 뭐 거의 2배 이상, 이거는 뭐 거의 10배네요. D 이제 D랑 A 중인데 A는 합이 대략 17,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1.8배가 안 된다. 그래서 A가 충남으로 결정이 됩니다. C랑 D를 보게 되면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이 가장 높으니 대전이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대요. 근데 C는 내국인보다 10분의 1 정도라서 외국인의 비율이 전혀 많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D가 대전, C가 충북.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